안녕하세요, 프레야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서은극 씨가 지은 행복의 기원입니다. 부제목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자기계발 책들을 보면 어떻게 행복해지나,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나 이렇게 집중해서 썼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 왜 행복인가, 왜 행복이 중요한가를 Y의 초점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서 시작해봤어요. 1장은 행복은 생각인가? 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생각일까요? 이성적으로 의식하고 느끼는 게 인간의 능력이긴 하지만 반드시 행복은 의식적으로 느껴야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행복이 이런 이성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동물적으로 순전히 느껴지는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즉, 감각으로 그대로 느끼는 것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달달한 케이크를 아주 가끔씩 먹는데요. 그것을 먹으면 굉장히 달달하고 분위기도 좋고 이러한 감각들에 제가 자동으로 막 몸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제가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사고하면 난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해서 정말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100% 동물이기 때문에 있죠. 인간은 자연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왜냐? 생존을 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생존 속에서 살고 아주 옛날부터 남녀가 합쳐서 아이를 낳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었죠. 뇌는 이러한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 지침서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인간이 동물적으로 행복을 느끼는지를 3장에서 알아볼게요. 3장은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최고의 선, 즉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인간은 애초에 어떤 계획이나 우연, 의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으며 그저 계속 다윈이라든지 다른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에 의해서 이해하면 계속 진화하고 있었잖아요. 이 진화적인 생물이고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존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화를 4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기 때문이죠. 모든 행복을 위해 하는 행위, 이것은 결국 생존을 하기 위한 것이고 행복도 결국 생존을 위한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었기 때문이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우리가 일부러 의식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동물적으로 이렇게 생존을 필요로 했었고 행복해야지 생존을 결국 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행복해야지. 그래서 결국 행복은 도구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5장은 결국은 사람이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렇게 행복 전구가 켜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굉장히 동물적인 존재잖아요. 생각보다. 예로부터 짝짓기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절대적으로 생존 과제였기 때문이죠. 6장은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했었단 말이죠. 그 와중에 생긴 것이 뭐 돈과 명예 등등 개인적인 욕구라든지 탐욕들입니다. 돈과 명예 등등을 탐닉하다 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또는 동물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일 뿐이에요. 돈과 명예를 얻으면 당장은 행복하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이렇게 정말 행복일까요?
이러한 쾌락들은 결국 모두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계속 부딪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7장은 사람쟁이 성격입니다. 사람쟁이? 이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생존은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쟁이 성격이 뭘 뜻하는 걸까요? 작가는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DNA, 유전적으로 이렇게 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DNA가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나중에 작용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행복을 막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존에 결국 직관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에 좀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이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본인의 성격 그대로 타인과 계속 어울리려고 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얻거든요. 결국 이거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DNA 그리고 외향적인 요질들은 결국엔 행복과 관련이 됩니다. 8장은 한국인의 행복입니다. 문화는 공기와 같다고 하죠. 한국인들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서 다뤘어요. 뭐 한국인의 행복이 뭐 OECD 국가 중에 뭐 꼴찌 중에 하나다. 왜 이렇게 한국이 선진국이고 정말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도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아직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작가는 북유럽과 비교를 했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항상 행복한 나라 중에 랭킹 높게 차지하잖아요. 작가는 첫 번째는 그들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발견했어요. 개인주의 문화가 정말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보다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마음껏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결국은 두 번째 요소인 자유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 상사가 나를 지켜보고 속박하고 있는 것과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 문화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주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은 타인의식입니다. 한국인들은 타인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죠. 그래서 뭐 어떤 옷을 입었다, 뭐 어떤 호텔에서 웨딩식을 올렸다, 뭐 로또에 당첨됐다, 뭐 집값이 엄청 올라서 뭐 은퇴를 했다. 이렇게 남들의 얘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북유럽 나라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생각보다 적다고 해요. 타인의 의식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진정한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그 행복들이 결국에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행복과 생존을 두 가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북유럽 나라들이 어떻게 왜 행복한가를 보면서 저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내 행복과 생존에 많이 작용을 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9장은 오컴의 날로 행복을 물어보다 랍니다. 오컴의 날이 뭔지 아시죠?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것들을 면도날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오컴이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생존과 직결된 행복은 이 행복이란 현상을 설명을 할 때 막 필요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 60세에 은퇴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결국에 생존하려면 인간이 계속적으로 오컴의 날로 배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필요 이상의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이 굉장히 물질적인 것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했고 이성적인 것들이 관여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는 인간이 결국 생존을 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행복을 추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조건들과 많은 요구사항들이 생겨났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돈과 명예, 보이는 것들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무엇을 했을 때 자기가 감각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지를 한번 탐구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것을 말이죠. 자,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